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계 대학이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농대가 무려 18곳이나 줄었고 명칭에서 농업이 빠진 농업계 대학과 농업학과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농대는 실습기자재나 교육면에서 농고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농대 위기는 미래 농업인재 육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뉴스24는 농대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위기의 농업계 대학 대해부 기획을 총 3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사라지거나 간판을 바꾼 농업계 대학의 현실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계 대학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농업계 대학교는 2008년 57곳에서 지난해 39곳으로 10년 새 18곳이나 줄었습니다. 단과대학이 이렇게 급감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단과대학 명칭을 바꾸는 등 간판을 바꿔달기 일쑤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이나 생명과학대학은 농업과 조금이나마 연관성이라도 있지만 바이오시스템대학, 식품과학대학, 미래융합대학, 생명응용과학대학 등은 이게 농업 관련 대학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학과 명칭입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주로 농기계에 대해 배우는 바이오시스템 공학 전공이 있지만 학부와 전공 이름만 봐서는 농대 안에 속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업 관련 기관조차 농대 현황을 집계하는 데 애를 먹을 정도입니다. 명실상부 국내 제1의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농과대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1992년 일찌감치 농과대학의 명칭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바꿨습니다. 농대가 이렇게 변신에 나선 건 기존의 농과대학의 이름으로는 학생들을 유인하기에 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농업이 생산에 한정된 1차 산업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약간 이미지 자체가 지방에서 어르신들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거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대랑 연고대 높은 과들 비교할 때 공대 쪽으로 오히려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학생들은 농업이 구시대 산업의 이미지인데다 취업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농대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업 분야로의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해 어떤 점이 어려운지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 장래가 불명확하다, 관련 지식과 기술,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로 꼽았습니다. 농대를 약대 편입의 경유지로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대에서 2년간 기초학문을 배운 뒤 약학대학으로 편입하는 건데 농대에선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적다고 느껴섭니다. 준비하는 친구들도 지금도 많아요. 아무래도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확실히 고소득이 보장된 직종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농대들이 단과대학과 학과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 대학들이 3D로 대변되는 전통적 농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명목으로 간판을 바꿔단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줄어드니 단과대나 학과의 이름을 바꾸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90년대 말에는 워낙 농업계 학생들의 진출 분야가 제한되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 비농업 분야로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한 측면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농대가 여전히 학문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산업체와의 산학협력, 정부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농대 비선호 현상과 대학교들의 탈농업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미래 농업 인재의 산실인 농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추진했던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인데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격리하는 물량이 너무 적어서 가격 하락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수급 대책의 주요 내용과 농가의 반응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산 양파와 마늘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의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양파와 마늘 생산량은 각각 128만 톤, 37만 톤 내외로 평년보다 각각 13%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 폭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달 말 생육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양파 6,000톤, 마늘 2,000톤가량을 산지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잉 공급이 우려돼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양파는 6,000톤을 수매 비축하고 채소 가격 안정제 약정 물량 중 1만 2,000톤은 출하 정지할 계획입니다. 또 물류비 지원을 통해 1만 5,000톤가량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마늘 또한 5,000톤 수준을 수매 비축하고 농협 계약 재배 수매 물량을 4,000톤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1,000톤을 종자용으로 활용해 총 1만 2,000톤의 마늘을 시장 격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파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가격 폭락을 피하기엔 정부의 격리 물량이 턱없이 적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실제로 양파 격리 물량은 3만 9천 톤인데 이는 15만 톤가량의 과잉 예상 물량 대비 26%에 불과합니다. 이랬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있었으면 모두 아주 폐기를 자체로는 시장 형성도를 잘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좋아할 건데 너무 극소량을 해버리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요. 마늘 주산지 관계자들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년 대비 6만 톤 정도의 마늘이 초과 생산되어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초과 물량의 2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축 소매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단 시장 격리와 함께 다각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펼쳐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농협 및 생산자, 유통인들은 품위가 좋지 않는 상품에 대해 자율적 수급 조절에 적극 동참하시고 소비자들께서는 품질 좋은 국내산 양파, 마늘을 보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수매 비축이나 소비 촉진 등의 대책보단 수확 전 산지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리 물량을 줄여 애초에 가격을 많이 하락시키지 않는 게 뒤늦게 추가 비용을 들여 시장 격리하는 것보다 가격 지지 효과가 높다고 봐섭니다. 양파 마늘 수확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의 결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22%가 늘어난 가운데 도시보다 농촌의 독거노인 숫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다가 홀로 고독사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농촌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숫자가 매년 6만 명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2014년 115만 2,673명에서 2018년 140만 5,085명으로 21.9%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 지역이 25.8%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경남, 전북, 강원, 충북 순으로 나타난 반면
독거노인 비율이 낮게 나타난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 세종, 인천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지역별 비율만 따져봐도 도시보다 농촌의 독거노인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단독 가구 비율은 농촌 지역이 12.1%, 도시 지역이 5.7%로 농촌이 도시보다 갑절 높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농림어업 조사 결과 2집 중 1곳 이상이 2인 가구로 나타나 향후 농촌의 독거노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발생률이 지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독거노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관계망이 약하기 때문에 정서 심리적으로 고독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할 수 있고요. 농어촌 지역까지 그 인프라가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위험 상황이 처해지면은 고독사까지 가게 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의 초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농촌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종합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10년간 독나물 때문에 발생한 봄철 식중독 환자가 1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봄철에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다면서 야생 독초를 잘못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봄철, 산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했다가 식중독을 앓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총 25건. 그로 인한 사상자는 251명에 달했는데 특히 봄철 자연독에 의한 사고가 8건, 부상자만 144명에 달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자연독 사고가 집중된 겁니다. 특히 독나물 사고의 경우 야생 독초를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나눠 먹어 한 번에 10여 명씩 부상자가 생기는 일이 많아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나물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는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원추리와 여로, 곰치와 동이나물은 생김새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여로와 동이나물은 야생 독초라 섭취하면 안 됩니다. 산마늘과 박새, 도라지와 자리공 역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지만 박새와 자리공은 식용이 불가능한 독초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도 두릅, 고사리, 달래순, 원추리 등은 약간의 독성이 있는 만큼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을 제거한 뒤 섭취하고 길가 근처의 나물은 중금속에 오염됐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달래, 돌나물, 참나물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또한 산나물을 먹은 후 두통이나 구토,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내용물을 토해낸 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먹던 산나물을 병원으로 가져가 확인 후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산나물을 함부로 섭취하지도 채취하지도 않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산나물과 독초를 헷갈려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행락객이 많은 만큼 산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간절합니다. 봄철 산행에 나설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독나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한미 정상회담 만찬장에 오른 우리 토종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일제강점기 때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토종벽씨를 구해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재배된 토종쌀이 만찬장까지 오르게 된 건데요. 북흑조, 흑생, 대관도, 이름도 생소한 토종벼 150여 종을 재배하는 토종벼 지킴이 이근희 대표를 김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농장. 1년 농사의 첫걸음인 토종벼 모판 작업이 한창입니다.
13,000제곱미터 4,000평의 농장에서 150여 종의 토종별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은 이 농장을 운영하는 이근희 대표. 그는 우리 밥상에서 오래전 자취를 감춘 토종별 명맥을 잇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의 토종쌀은 청와대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기념 국빈 만찬장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우리 한국에서 키워진 전통적인 어떤 거를 대접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온 거죠. 북에서 키워지던 벼, 북흑조와 흑갱이라는 벼가 있는데 그거와 남에서 키워지던 벼, 자광도와 충북 흑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혼합해서 지으면 뭐 괜찮겠다. 지난해 수확한 토종벼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150여 종의 토종벼 이삭의 생김새가 모두 제각각이다 보니 마치 토종벼 전시장 같기도 합니다. 이 북조는 북방 지역의 검은 벼다라고 해서 정말 검죠 나다리 그리고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어쩌다 토종벼 지킴이가 된 걸까요? 농부라면 최소한 내가 먹는 쌀은 내가 한번 직접 지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토종 씨앗들을 얻게 됐어요. 이 씨앗을 심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오는지 이러니까 정말 이 숨어있는 토종벼를 계속 한번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토종벼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토종벼 종자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 헤맸지만 마음처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데요. 1450종까지 있었던 게 완전히 사멸해요. 우리 민족들이 계속 먹어왔던 쌀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벼 품종은 보면은 굉장히 황당할 정도로 편향돼 있어요. 백올던 시절에 수확량 많은 거 중심으로만 품종을 개량해서 통일벼가 나온 거고. 몇 년에 거쳐 겨우 수집한 토종벼 종자 30알로 시작한 그의 토종벼 농장은 사라져가는 토종벼 명맥을 잇는 대표 농장이 됐습니다. 그는 똥과 오줌을 받아 거름을 만들고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전통 생태 농법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내 몸에서 나온 게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서 흙의 미생물들이 또 분비한 분비물로 작물이 자라고 그 작물을 또 내가 먹고 먹은 만큼 또 흙으로 돌리고 이런 게 농사 아닌가.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토종 벽씨는 총 450종. 이근희 대표는 남은 300여 종의 토종 벽씨를 더 수집해 모든 토종벼를 농장에 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우리 토종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근희 대표. 그는 토종쌀의 전파를 위해 전국 농부들에게 토종 벽씨를 나눠주는 일도 하고 있다는데요. 토종쌀을 지키기 위한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6월 22일까지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합니다. 고령이나 병고가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과실 속기, 봉지 씌우기 같은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농작업을 돕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도는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읍면동, 시군, 도의 농촌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나물콩 아람을 재배하기 위해 시범단지 2곳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람 나물콩은 기존 품종에 비해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 현상에 강한 데다 꼬투리가 달리는 위치가 높아 콤바인 수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범단지에서 생산한 나물콩 아람은 농가 자율교환 방식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남은 것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해 풀무원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10월 15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을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합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306곳의 취약지를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공무원과 이장, 통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이 함께 수시로 예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재난 도우미 제도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양잠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 사료 대신 무공해 뽕잎을 먹고 자란 어린 누에 290만 마리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동안 양잠 농가의 상당수가 어린 누에의 까다로운 생육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누에를 생산하는 데 고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건강한 누에를 공급함에 따라 누에 사육 기간이 단축되는 등 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